갑자기 여자 화장실에서 계속 비명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막 애들 막 뛰쳐나와서. 근데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저.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동입니다. 북경 사범대에서 중문학 박사를 받으시고 요즘 아주 핫한 이슈였죠. 우한에 있는 우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까지.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남방과 북방에서 학위를 동시에 취득한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인데요. 그런 지금 연성대 관광중국어과의 교수이신 신윤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중국에 관심을 갖고서 중국에 가게 되시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중국의 계기를 삼게 된 것은요. 제가 88학번이거든요. 아, 저도 88. 아, 네. 저희 쌍팔년. 네네네. 중국말에는 好事伤事儿이라고 해서 예. 좋은 일은 항상 쌍으로 일어난다고 그래서 중국 분들은 그렇게 좋게 되려고 네가 2개씩이나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92년도에 한중 수교가 되기 전에 예. 90년도에 그 중국을 단기원여수를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수교 전이면은 도장 100개 필요했다는 그 시절이요? 네네네. 오. 배를 타고 안기부 안기부죠, 안기부. 직원분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서 갔던 기억이 났었어요. 연수인데요. 네네네. 그때만 해도 사실은 지금처럼 중국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중화가 된 시기가 아니어서 대만에서 쓰는 주음보를 이렇게 기재한 책이어서 저희가 중국어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 당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사법고시 법전을 외우는 게 훨씬 더 공부량이 줄겠다라는 생각으로 과에 적응을 못할 때 제가 하도 적응을 못해서 학교를 그만둔다고 또 했고 휴학도 했었을 때 많이 제안을 하시던 방법이 중국은 한번 직접 가서 느껴봐라. 아버님이? 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아니면 다시 하고 싶은 전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몹시 앞서가신 분이네요. 그리고 뭐 당시에 상공부면 참 짭짤한 자리에 계셔갖고. 네. 아, 근데 사실 저도 88학번이고 저도 중국어과에 진학을 했었는데 저도 나중에 연수를 가긴 했지만 군대 갔다 와서 갔기 때문에 저는 93년도에 갔거든요. 그 전에 막 네, 90년도에 90년도에 가신 거는 되게 희소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때 갔다 오신 분들은 대만으로 많이 연수도 가셨지. 네네네. 중국 본토로 가신 경우는 되게 경험이 되게 희귀하신데 그러면 북경을 가신 건가요? 네, 북경의 제1외국어대학으로 갔었는데 그 당시에 제1외국어대학 안에 북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비행기 하나가 기억나세요? 미착륙한 거? 예, 중국 민항기가 예. 그때 정말 이제 이거 나 때는 말이야. 기계고장으로. 나 때는 말이야. 예. 기계고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때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저. 그때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되게 아주 잘 접대하고 보냈었죠. 네. 예. 그때 제가 듣는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실패를 하고 나서 중국이 철저하게 봉쇄를 했는데 그 당시 민항기가 딱 도착했을 때 거기에 최고 지도자나 이게 지휘층들을 모시는 스튜어디스가 탔다라는 예. 정보가 입수가 돼서 누군가가 탔을 것이다. 아니 근데 사실 그 당시 민항기 불시착 사건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을 바라보는 게 주계장막이라고 그래서 소련보다 더 폐쇄적인 국가로 우리가 알 텐데 아니 솔직히 뭐 그때 뭐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그랬던 아니든 당시에 그 비행기 탈 정도면 대부분 VIP죠 뭐. 그죠? 우리 때도 88년 이후로 그때는 뭐 자유 그게 정말 작정을 하거나 의도 안 해서 왔어도 거기 있는 분들 다 되게 대단한 분들이 탔었을 거예요. 진짜 90년도에 단기학연수를 갈 때 다 긴 옷에 긴 거에 막 블라우스에 반바지를 하나도 잘 때만 입으려고 이걸 입고 돌아다닐 수 없는 나라는 혼자의 착각을 했었어요. 아니 무슨 중동 이슬람 국가가 네, 아닌데. 다리를 내놓을 수 있을까 이 나라는 막 이런 착각들 있죠. 저도 되게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당시에 비행기보다는 배가 많아고 천진가는 페리보를 타고 왔죠. 네네. 그때만 해도 입국하는 절차가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겨우 이제 짐을 찾았고 나왔더니 화장실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실을 찾았다가 제 기억이 천진항 바로 앞에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 하나 있었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들어왔는데 갑자기 여자 화장실에서
그 비명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막 애들 막 뛰쳐나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시에는 화장실들이 문이 없었잖아요. 게다가 심지어는 칸막이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또랑을 이렇게 파가지고 물이 흐르게 해갖고 하고 그냥 그 노천에서 다 같이 용변해 보니까 한국에서 간 여학생들이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애들이 궁여지책 끝에 이제 양산을 꺼내가지고는 이렇게 가리고선 이제 볼일을 보는데 지나가는 그 중국 아줌마들이 계속 이렇게 듣죠. 거죠. 궁금하다고. 그래갖고 애들이 막 혼비백산에 뛰어나가서 우리 왜 비명을 지르냐 그랬더니 그랬던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단계훈련소 갔을 때는 사실은 제가 잘 몰랐었어요. 예. 그 현지 가이드로 나오신 조선족 분이 이제 예. 돈을 조금씩 바꿔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유인세라고 근데 가격은 똑같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를 조금 더 많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93년도부터는요 그 이제 암시장 헤이시창이라는 곳을 한일이 엄청 좋죠. 네 예. 많이 저희가 이용을 했었죠. 아니 근데 오히려 순진하셔가지고 그런 거지. 사실은 그게 불법이잖아요. 외국인이 위민패 쓰는 거는. 근데 만약 거기 신고정지 투철한 사람이 있었으면 신고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말은 어눌하게 예. 하고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돈은 중국인 돈을 썼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왜냐면 저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그런 거 잘 알아서인지 몰라도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외국인인 것 같은데 중국인 돈을 쓰면 정말 신고를 했어요. 오히려 더 초기이고 외국이 많이 없던 시절에 갔었으니까 사람들이 신고정신이지만 신기함이 더 앞서서 그게 좀 넘어갔던 것 같은데. 제가 수업을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유학했다거나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무슨 할머니도 아니고 증조 할머니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조심해서 얘기를 안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네네. 그래서 라떼이스 호스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교수님도 꼰대 취급 안 받으시려면 네네네. 조심하셔야 되고. 네네네. 모든 게 다 열악했었어요. 옛날 저희 엄마들도 안 썼을 시대의 물건들이나 비누인데 빨래 비누 하나로 그걸 세수하고 머리도 감고 빨래도 하고 몸도 씻고 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与众不同，坚持说。